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는 좀 대부분 주요 섹터들이 미국이나 글로벌 주요국들과 커플링을 이루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플링,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세가 똑같이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 임상을 해서 기술 수출을 하기도 하고, 또 임상 1상을 진행했다가 2상을 저쪽에서 맡아서 하기도 하고, 중간에 기술을 팔아버리거나 병용 임상을 진행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HLB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의 병용 신약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부분은 글로벌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병용 임상이 아니더라도 임상을 잘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FDA를 대부분 또 많이 노리고 있죠. 아무래도 큰 시장을 공략하려는 그러한 전략들, 그렇게 해야 사실 또 실적이나 숫자들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자, 일단 오늘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등 해가지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시세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참 우리 3개월 동안 쏠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같이 이제 고통이 좀 따르긴 했었는데, 그 고통이 끝난 게 이제 7월 31일이었죠. 7월 말부로 그 고통이 끝났고 시장 내 수급이 정상적으로 순환매를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뭐 크게 반영하는 건 아니더라도 주요 섹터들이 미국 시장과 커플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에도 진짜 외부적인 상황들을 징글징글하게 반영을 안 하는 종목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보였던 구간에는 외부적인 영향들로 인한 반등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HLB가 패시브 수급에 힘입어서 이러한 시세들을 좀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 내내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MSCI에서 편출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수급들이 좀 어느 정도 이탈된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CRL을 한 번 더 받으면서 첫 번째 하한가를 보였던 요 가격 있죠? 대략적으로 36,500원인데 그 36,500원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지지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고, 21선과 또 맞물려 있는 겹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를 형성한 뒤에 섹터 분위기나 업황 분위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제약 섹터의 차트거든요. 2015년도에 한번 이렇게 대세적인 사이클을 나타냈었고, 2017년에서 18년도에도 어마어마한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초대형 상승, 그 다음에 22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계속된 상승을 나타낸 요 네 번째 구간,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구간마다 각각의 이유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5번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세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려질 그림, 이것도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전 여기서 의문을 두 가지를 좀 가져봅니다. 첫 번째,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왜 제약바이오 섹터만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답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건데,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1, 2, 3, 4가 이렇게 쪼르륵 있는데,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요깁니다. 요건데 한미약품 랠리였거든요. 최근에도 한미약품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좀 체결을 했었고, 근데 이제 한 건이 8조 원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있었어요. 2015년에 한 해에만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지 사노피, 얀센, 일라이릴리, 스펙트럼 기술 수출을 잇따라 줄줄이 체결을 했었거든요. 이게 총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노피랑 인슐린 콤보라 그래가지고 퀀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만 5조 원 정도로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신약도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통하는구나, 이러한 스토리가 처음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엄청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주던 때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바이오 섹터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행이 저 당시에 3월달, 6월달 두 차례나 금리를 인하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초저금리가 유지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였는데 저 당시에 바이오 헬스,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까지 겹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금리에다가 성장주들을 선호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바이오 섹터가 엄청난 폭등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건데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2017년도에서 18년도 요때는요, 사실 좋은 내용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진짜 제대로 된 거품이 끼었던 그런 때였는데 임상의 임자만 나오면 그냥 급등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 당시에 유명했던 종목이 뭐 신라젠이라든지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임상 3상 진입 소식이 나왔다? 그러면 1상, 2상보다 3상이 진도가 더 많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뭐 상한가 4-5방은 그냥 땡겨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의 성분 은폐 사태랑 신라젠의 팩사백 임상 실패 소식이 있었고 그게 이제 2019년도에 무너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도 있었고 또 세제 혜택도 있었고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가 그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 2020년도 다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뭐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전부 다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부양체계, 제로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사실 제약 바이오를 투자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이클이었고 마지막 여기 네 번째인데 보시면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죠. 이게 이제 초대형 상승 사이클인데 이때부터 이미 사실 우리 대한민국 2022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이 체질 개선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단순 스토리나 테마 성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본다면은 이 4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조 단위의 기술 수출 계약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ADC나 이중항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대형 빅파마 기업들하고 계약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외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해외 파트너사들이 임상을 성공하거나 뭐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도 같이 기업 가치 상승에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평가가 되었던 게 바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심해서 엄청난 급락이 좀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딱 어제입니다. 어제 한미약품에 엄청난 호재가 또 노출이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바이오를 유독 더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사실 바이오를 투자하는 게 많이 좀 쫄립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이오를 투자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단순히 그냥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다르다가 아니라 왜 보통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처럼 일반 시청자분들은 바이오를 왜 이렇게 거리를 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 호되게 물렸던 과거 트라우마. 바이오 잘못 건드리면 폐가 망신한다. 마이너스 90%, 뭐 80%는 기본이다. 이러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좀 심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도체 이런 걸 많이 팔린대. 우리 AI 쓰고 있으니까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들어가고 전기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일상하고 그래도 좀 직접적인 밀접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박사도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운 설명이 있다라고 해도 그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나 단어들로 인해서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나 기업, 공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몇 가지 기본 틀과 뼈대만 좀 알고 있으면 이해는 좀 쉽긴 한데 이제 그거 공부하는 게 솔직히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밸류가 좋다라고 해도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바이오는 안 해. 하고 문을 딱 닫아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드린 대표적인 세 가지 예시가 산업이나 기업이나 종목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투자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특정 산업별로, 주요 산업별로 순환매를 잘 이용하면 꽤 괜찮은 수익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지수란 말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인 건데 주봉 차트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이래저래 좋은 내용들로 많이 끌어올렸다가 다 토해내고 다시 시작하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럼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릴 때 잘 해먹고 다 내렸으면 다시 사서 또 올리고 또 다시 내리고 또 올리고 다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야? 단순히 보면 매수의 포지션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목은 뭐를 고르냐? 그건 이제 2차적인 문제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매수의 관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박스권 움직임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20일과 60일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단 말이에요. 그쵸? 주주환원 정책도 좀 실망스러웠고요. 성장률 그 증가세도 잠깐 주춤하게 됐고요. 그 약간의 딜레이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수급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 바이오, 고 PR 섹터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바이오 섹터는 특히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이제 한미약품에서 엄청나게 또 혁신적인 약물 하나를 기술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현재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잘 아시죠? 이렇게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운자로를 맞고 살을 많이 뺐거든요. 저도 실제로 요거 한 3개월 맞고 18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지금 이제 잘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단백질 식단도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지금 뭐 근육량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18kg 빠질 때는 진짜 근육까지 같이 녹아내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주변에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했던 우리 마운자로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도 진짜 근육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빠지면은 사람이 굉장히 늙어 보여요. 순간적으로 빨리 빠지면.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2, 3kg 정도 빼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을 그냥 순식간에 빼버리니까 사람이 엄청 늙어 보입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이런 GLP-1 관련된 약물들이 대부분 다 지금 근육이 빠지는 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미약품이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임상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넥텐에다가 독점 기술 수출을 한 셈인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금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계약금이라는 거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약금을 지불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약물이 뭔가 애매해. 그러면 계약금을 많이 지불하겠습니까? 차라리 뒤에다가 돈을 걸어버리겠죠. 성공하면은 이빠이 줄게. 뒤에다가 걸어버립니다. 근데 앞에 계약금에다가 돈을 많이 걸어버린다라는 거는 이 약물이 의미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고 리스크도 자기들이 짊어지겠다라는 거고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그러니까는 경쟁력 있게 딜을 한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기술 수출한 건들 중에 계약금이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이겁니다. 참고로 한미약품이 이번에 갈아치운 건데 한미약품이 갈아치우기 전에 가장 큰 계약금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오름테라퓨틱입니다. 얘가 상장되기 전에 오름테라퓨틱이 가장 큰 계약금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한미약품이 갈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15년도에 엄청난 랠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때 있죠, 요때. 이때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한미약품 랠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라이릴리랑 맺은 규모 대비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폭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으로 놓고 보면 한미약품이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한미약품이 충분히 그 이상으로 지금 급등이 더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생각보다 지금 시세가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오름테라퓨틱인데 얘도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혈액암 신약이 미국의 임상 1상 승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고점 대비 낙폭이 과했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기업 가치로만 따지면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단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 종목은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이 기업에 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게 한국 기업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요. 그냥 한국 기업 없으면 사실상 그냥 시체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최근 차트거든요. 신고가 랠리를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디커플링으로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이 지금 시세가 안 가고 있어요. 한국에 핵심 관련주가 있는데 그 녀석이 지금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비중을 태워놓으면 굉장히
의미가 클 거다. 급등도 빠르게 나오고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시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은 제가 시세까지 함께 잡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신청해 주시는 시점에 맞춰서 제가 변동성 고려해가지고 매매에 대한 가격 전략을 따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 다 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바이오 매수가 맞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매수하는 건 맞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너무 지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또 억울하고 디커플링인 종목들은 기대 수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드려 봅니다. 요 종목입니다. 이제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뚫고 돌파하면 저항이 없는 영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쭉쭉 이렇게 뻗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기대 수익률 넘버원 바이오 주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8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 얘가 지금 바로 쏠지 조정받고 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번만 보내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 종목은 기대 수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마무리할 거고, 최근에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으로 최대한 계좌에 좀 한 주라도 넣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넣어놓고 걔네들이 움직임이 나오면 이쪽으로 비중을 좀 더 태워보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근데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하면은 아예 쳐다를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기 올라갔을 때 관심을 갖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 주씩이라도 계좌에 넣어두시면요, 계속 내가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딱 2초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 TV나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에 QR코드를 그대로 찍으시면 되시고,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링크 걸어놨으니까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미리미리 신청해 두세요. 언제 보내드릴지는 몰라요. 8월 중에 보내드릴 건데 얘가 시세나 방향이 좀 만들어지면 그때 좀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달에 요거까지만 매수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산업 지금 왜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 두려워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회피하면 안 되는 그런 가격에 있다라는 겁니다. 얘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역대급 박앤세일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거 관심도 안 가져요. 이만큼 올라와야 바이오가 대장이니 뭐니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의심 가질 건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고정 댓글이나 본문글 보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다 남겨놨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다 세팅해놨어요. 꼭 한 번씩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